어떤 모의고사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사실상 없이 오늘 유사문항이랑 복습 프린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10쪽이고요. 655번부터 660번부터 먼저 질문 받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5번부터 660번이요. 658번에 그 전 번호는 없습니까? 655번에 니은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655번에 니은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655번에 니은 보면 fx를 제곱한 데다가 그게 fx 곱하기 gx랑 같을 때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주간 테스트에서 그 삼각형 문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여기서 함부로 fx를 약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쪽으로 넘겨서 fx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fx 더 마이너스 gx가 0 될 때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지 않냐?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1번, fx가 0 될 때를 먼저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2번, fx 빼기 gx가 0이라는 건 결국 fx와 gx가 같을 때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 안 그렸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fx가 먼저 x축과 닿는 점 좀 찾아주세요. fx가 x축과 닿는 점이 누구랑 누굽니까? 마이너스 4랑 2.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4랑 2가 나온다. 자, 두 번째, fx랑 gx랑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네 4개를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1,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둘이 더하면 최소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니은은 맞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658번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자, 65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58번 보시면요. 얘는 그림을 그려줬죠. 이차 함수가 지금 직선하고 만나고 있어요. 관통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관통하는데 관통하더라도 어떻게 관통하냐면 꼭지점 관통하고 이차 함수의 y절편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차 함수식을 보니까요. 이차 함수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x 플러스 p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 꼭지점 찾을 수 있겠죠. 꼭지점 찾으려고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p제곱 없애주고 p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a점은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p다라는 거죠. 그럼 b점도 사실 너무 이쁘죠. b점은 y절편이니까 0 넣었더니 p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저 직선 있잖아. 이 직선을 나는 gx라고 둘 거야 라고 했어요. 흰 색깔은 우리 fx라고 뒀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라고 했냐면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fx에서 gx를 뺐더니 0보다 작거나 같대. 이걸 진짜 fx 찾고 gx를 찾으면 안 되고요. gx를 반대쪽으로 넘겨보시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f는 2차 곡선이고 gx는 직선이었으니까 2차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연두 색깔이 흰색보다 위에 있을 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구간이 되는 거예요. 2차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저기에 존재하는 범위, x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냐? a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p였고 b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족하는 건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두 개가 나와요, 선생님? 왜겠어?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요. p가 음수면 전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가 될 수도 있고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처럼 된다라는 건 얘 자체가 음수일 거니까 p는 뭐여야겠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얘처럼 된다라는 건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p값이 뭐다? 음수라는 전제하에 따졌을 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p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줬거든요. 여기서 만약 p값이 양수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얘일 수밖에 없겠죠. p값이 음수다. 그럼 무조건 얘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x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10개가 됐으면 좋겠다. 요 사이에 이 x값이 10개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수직선으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p값이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10개.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 사이에 10개가 나온다는 건 0 됐죠?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9까지 가야 10개예요. 그럼 최소한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건 마이너스 9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얘가 모르고 마10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10개가 아니라 11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뭐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다 곱하면 p값은 어디부터? 18부터 20까지다. 그래서 여기서 p값은 18 그리고 19 이렇게 두 경우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 만약 p값이 음수면 어떻게 해요? p값이 음수면 어떻게 하긴 수직선을 반대로 그리면 되잖아.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 이렇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도 10개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10개가 되려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가면 되니까 아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p가요. 9여도 상관은 없지만 10이면 안 돼요. 그러면 11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서 p값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8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p값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겠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p의 최대 최소라 했잖아요. 얘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최소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최대 최소 빼면 정답은 38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생각보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요. 여기 0과 마이너스 p 갖다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었냐, 범위를 만들 수 있었냐였고 그 다음 p값이 양수, 음수를 여러분들이 따져봤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657번에 나? 근데 이건 가나를 같이 봐야 되는데 657번 한번 같이 봐볼게. 나는 657번을 질문 안 하는 게 좀 특이했어요. 이거 왜 질문 안 했지? 나는 이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노말에서는 이거의 거꾸로가 버전이 나왔어요. 우리 노말에서요. 이 문제 기억나나? 그 654번 문제였거든요. 654번. 654번이 657의 반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654번은 무슨 문제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야. 근데 f2분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범위 좀 찾아줄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거꾸로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다 라고 해가지고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다 라고 나오고 x는 마이너스 3부터 7까지야 라고 해서 이 범위가 얘를 만족하는 범위다 찾았던 게 654번이었어요. 근데 657번은 뭐냐면요. 이 첫 줄을 안 줘요. 이 첫 줄은 몰라. 첫 줄은 안 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요 다음 줄 거 줬어요. 요 다음 줄 게 뭐냐면 f 2분의 1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라고를 줬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 선생님 얘를 알아야 얘를 넣었을 때 얘의 답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알려줘 놓고 거꾸로 지금 이 범위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거꾸로 얘를 알려줄 테니까 얘를 구해볼래? 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x 대신에 얘를 넣어서 얘가 나온 거면 얘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 x를 얘처럼 모양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가운데 x를 이거화 시켜볼게요. 이거랑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그럼 준영씨, x에다 첫 번째 뭐 할까요? 그쵸. 마이너스 x를 곱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만들면 부등호 방향에 바뀔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양쪽에 1을 더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 2로 나눌게요. 그럼 내가 찾은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요거 대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얘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1이라는 거야. 요 x 대신에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누군데요? 얘가 바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만족하는 범위였다라는 거야. 그럼 우린 거꾸로 이거 갖다가 누구를 만들 수 있어요? fx를 만들 수 있죠. 여기서 fx 어떻게 만듭니까? 근을 마이너스 1과 1을 가져야 되니까 k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fx를 찾을 수 있었던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이게 가조건이에요. 지금 가조건 갖다가 얘를 찾고요. 나조건에 보면 얘를 전개해 보면 kx제곱 마이너스 k거든요. 그게 2x 2루트 2x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인가요? 네, 마이너스 3. 그럼 반대쪽으로 넘겨보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장 나왔죠. 내가 국룰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뭐였냐면 모든 실수 나오고 2차식 나오고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려봐. 이게 0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이 참수가 다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공중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닿고 있으면 되겠다.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겠다. 그 말 뜻은 첫 번째, 최고차 한계수는 일단 양수 나와야겠구나.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두 번째, 공중에 붕 떠 있거나 닿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이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곱하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가 나올 거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는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2 사이다. 어차피 0보다 크다는 말이 되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F3 값이래요. 여러분 F3 값은 어떻게 찾아요? 여기다 F3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F3 값은 4 곱하기 2니까 8K를 찾아달래요. 8K의 최대 최소. K가 제일 작을 때가 1이니까 8 나오고 제일 클 때가 2니까 16.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은, 둘이 더하랬나 빼랬나? 빼래. 둘이 빼면 정답은 8. 정답이 되겠죠. 어려웠어요. 여기 터프가 좀 생각보다는 좀 기본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얘랑 654번과 657번은 서로 대등한 문제다. 동치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거꾸로 이걸 알려줄 테니 이거 구해볼래고 657번은 이거 알려줬으니 너가 이거 구해볼래? 거꾸로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로 넘어가 659번이요. 자, 659번 가볼게요. 준영아, 수학 잘하고 싶으면 내가 뭐 잘 그리라 했지? 그래프. 제발.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누군가 한 명은 내 말 때문에 인생이 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게 준영이가 아니어서 안타까울 뿐인 거고. 자, 659번 한번 가볼게. 네. 왜냐면 나도 나름대로 선생님이 학원 경력이 꽤 돼서 선생님 제자가 벌써 결혼해서 아기도 낳았어요. 첫 제자는. 벌써.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 13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13년 전 고등학생이면 지금이 33살인가 그럴 거야, 걔가. 30살 초반이었나 그래. 그럼 벌써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수많은 제자들을 겪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는 아니고 어쨌든 잘된 인간들도 있어. 내노라 하는 벌써 의사들도 있고. 근데 말했잖아. 선생님 꿈이 내 건물에 제자들로 채우는 거라고. 의사도 있고. 심지어 지금 검사도 있어요. 이번에 사법고시 보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세무, 탈세 선생님 할 거라 그랬잖아. 내가 안 말했나? 선생님 꿈이 뭐냐면, 내 꿈 안 말해줬어, 너네들한테? 선생님 꿈이요. 선생님 제자들로만 이루어진 건물을 짓는 게 내 목표예요. 그래서 그 건물 빌딩 이름도 나왔어요. 수호 빌딩이에요. 수호 빌딩. 그래서 이 빌딩을 지어서 한 10층짜리로 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 나한테 배웠던 아이들 중에서
지금은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안과, 이비인후과 뭐 다 이제 들어오겠죠? 꽉꽉 채울 거예요, 내 제자들로.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는 벌써 이미 입점이 됐어요. 요 중간에는 벌써 저 대동세무고 다녔던 제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세무, 왜냐면 선생님은 탈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세무도 이제 얘네들이 선생님의 탈세를 이제 도맡아서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도 벌써 해놨어요. 여기 밑에가 이제 검사 변호사가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이 다 무마시켜야 돼요. 이제 선생님이 고소가 들어오면 이제 검찰이 싹 그걸 무마를 시키고 변호사가 딱 나를 변호해갖고 선생님을 싹 해외로 도피한다든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식점들. 선생님 친구 중에 또 내노라 하는 이제 일식집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식점 하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로 이제 딱 채워가지고 이제 이 빌딩의 목적은 하나예요. 나는 올 무료야. 내 제자들로 채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프면 이제 내가 알아서 그냥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10층부터 1층을 딱 내려왔을 때는 완전 난 새 사람이 돼 있는 거지. 치료도 받고 탈세도 하고 무마도 시키고 밥도 먹고. 그래서 선생님의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성공해서 선생님 저 전문직 됐어요.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 대신 나는 싸게 주지. 옆에가 막 월세가 500이다. 그럼 나는 한 100만 원에 줘야지. 내가 무료로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전문직이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근데 막 선생님 저 배달해요.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저 여기 음식점 배달 직원으로 좀 아니면 선생님 저 뭐 발렛 합니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근데 뭐 자기가 나한테 열심히 배웠다. 선생님한테 배운 게 많다. 하지만 전문직은 안 됐다. 그래도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화장실 한 칸이라도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화장실을 우습게 봐? 너네 나중에 화장실 진짜 급할 때 야, 휴지 한 칸에 10,000원. 싸기 일부 직전이면 돈 낸다니까? 아, 진짜야. 그래서 딱 화장실 앞에 앉아가지고 1분당 10,000원 딱 해놓는 거지. 그럼 이제 급한 사람은 이용하겠지. 나보다 돈 많이 벌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는 너네가 더.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꼭 성공하면 선생님한테 꼭 연락하세요. 전문직이 아니어도 좋아요. 전문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저한테 연락해서 나중에 이제 네이버에 이제 수호 빌딩을 한번 쳐봐봐. 그럼 그 위키피디아에 뜰 수도 있어. 이 건물은 뭐 학원 경력 무슨 선생님이 제자들로 채워진 건물이며 거의 이거는 저기 방패다. 법의 방패 안에 돌아가는 건물이다. 이거는 거의 무적이다.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659번 한번 봐볼게요. 자, 659번 보면 일단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이에요.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근데 아래로 볼록이랑 지금 직선이랑 만나긴 만나는데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그래프로 생각해봐. 지금 보시면 이쪽이 1사분면이란 말이야. 근데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릴게.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리고 직선이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데 요 만나는 점이 얘처럼 1사분면 위에서 지금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된다. 2차 곡선도 좀 삐딱하게 있고 직선은 뭐 고정이니까 이렇게 갔는데 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서 만날 수도 있다. 심지어 축 위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림이 안 되고 저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요 1사분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내가 왜 그래프를 잘 그렸으면 좋겠냐면 저 그래프에 다 해설이 녹아져 있어요. 저 그래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번 선생님 우리가 얘를 교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지금 교점이 다 1사분면에 있으니까요. 교점의 x값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라는 거야. 왜? 여기서 만나는 x값이 x값 두 개가 나올 텐데 얘는 둘 다 양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교점을 어떻게 구할 건데 우리 수학에서 교점은 어떻게 둡니까? 두식을 같다고 둘 거예요. 그래서 두식을 같다고 둬볼게. 2k 플러스 x 2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 얘랑 한번 같다고 둬볼게요. 그럼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죠.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럼 얘들아 상상을 해봐. 여기서 x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걸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얘예요. 근데 이 두 개가 1사분면에 있으랬으니까 얘네 둘은 항상 양수여야 된다. 그러면 두근이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1번 두근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2번
알파랑 베타가 양수니까 두근의 합도 양수고요. 두근의 곱도 양수가 나와야겠네요. 라고 바로 떠올린다는 거죠. 저 그림에 다 녹아져 있잖아. 두 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X값 양수, 두 개, 그럼 합도 양수, 곱도 양수다. 라는 거지. 그럼 판별식부터 가볼게요. 짝수공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K-2, K 플러스 1은 양수니까 K 값은 뭐? 2보다는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던가 이렇게 나왔어. 2번 근각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K는 0보다 크다. 그럼 K는 음수 2개. 세 번째 두근의 곱 K 플러스 2는 양수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저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돼요. 첫 번째 마이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되는데 마일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럼 최종적인 요것들의 공통 범위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알파, 베타를 얘라고 했을 때 제곱해서 더해달래. 정답은 5. 이렇게 답이 되겠죠. 뭐 마지막 답 찾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었냐.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은 제발 성공해라. 원래 10번 찍으면 한 번은 넘어간대잖아. 여기 10명 중에 한 명은 뭔가 성공을 하겠지. 그치, 준영아? 너가 아니어서 안타까운 거고. 자, 다음 또 없으면 경우의 수 갈게요. 자, 먼저 노말 터프부터 질문 받고 올게요. 노말. 제가 터프 안 냈죠? 자, 330쪽 703번부터 706번 질문이요. 705, 얘들아, 703번 있잖아. 703번 좀 문제 있지 않아? 문제 없어? 난 있는 것 같던데. 답이 21가지 나오지 않아? 답이 21가지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좀 웃겨요. 19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걸 제외해서야. 이게 해바라기가 들어가면요. 만약에 A 꽃병에 해바라기가 들어가면 튤립이랑 수국 갖다가 B 꽃병에 8개를 넣을 건데 어차피 튤립하고 수국은 최대 맥스 7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8, 0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A 꽃병에 튤립이 들어가면 해바라기와 수국 갖다가 꽃병 B를 채울 텐데 8, 0도 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 이 중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 넣었다 칠게 끝.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를 꽂을 꽃 8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 한 꽃만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서 꽃병 B에 해바라기만 8송이 넣고 수국을 안 넣거나 반대로 꽃병 A에 수국을 넣었을 때 또 꽃병 B에다가 해바라기만 8개를 넣는 방법이 제외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꽃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8, 0 이딴 건 삭제해야 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선생님이 국어를 못해서인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2개 갖다가 꼭 꽂아야 된다. 꽃병 B에는 2종류의 꽃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2가지야. 수정을 하면서 답을 잘못 수정했던가 문제를 수정하면서 답을 그대로 뒀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제 이론으로는 80, 08 돼요. 그래서 2개가 추가돼서 답은 21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705번에 혹시 교란순열 쓴 거 아니죠? 705번에 1번 혹시 교란순열 쓴 거 아니죠? 1번 질문했어? 그게 뭐냐고요? 제가 말했죠. 너는 안 되는 게 안타깝다고. 9번이요? 뭐 로또예요? 로또 하세요? 그거 못 써요. 여러분 교란순열 그래 말았어. 그러니까 2명일 때 한 가지. 뭐다 로또 번호 웃는 줄 알았다. 야. 고맙다. 야. 2명일 때 한 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 요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기 자신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 쓰여요. 그쵸? 근데 내가 이런 교란순열은 언제만 통하냐면요. 선생님, 근데 1, 2, 3, 4가요.
1, 2, 3, 4, 5가 1, 2, 3, 4, 5번 가방을 갖고 간다고 할 건데요. 만약에 1번이 1번 갖고 가버렸어요. 그럼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 거 갖고 갔죠. 그럼 이 문제는 얘는 애초부터 없었던 학생으로 보면 되고 4명이 자기 자신 거 안 갖고 간다 그러면 9가지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 705번에 1번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ABCD죠. 1, 2, 3, 4, 5죠. 1, 2, 3, 4, 5가요. 1, 2, 3, 4, 5 주머니 중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이 3번에 넣었어요. 그럼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번이 3번 걸 갖고 튀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왜? 1번이 1번을 들고 튀었어야 교란순열인데 1번이 3번을 들고 튀었어요. 그럼 이거 교란이 깨져요. 교란순열은 가져가더라도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간 학생만 있어야 돼요. 가져갔는데 하필 남의 거 갖고 가면 이거는 교란순열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노가다요. 수형도 그리셔야 돼요. 2번이 1, 4, 5번을 갖고 간다면 그러고 나서 3번이 누구 갖고 갈까? 얘가 1번 갖고 가면 얘는 3번 갖고 갈 수 있고 4, 5 이걸 다 그리셔야 됩니다. 수형도로. 그래서 답이 11가지 나와요.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리시는 거예요. 교란순열은 언제만 된다? 하필 가져가는 학생이 있었어도 자기가 자기 거 갖고 간 새끼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예를 들면 705번에 2번이요. 705번에 2번은 그냥 답이 44죠. 5명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낼게요. 5명 중 1명은 자기 걸 갖고 가고 남에는 다른 걸 갖고 가라.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5명 중에서 자기 갖고 갈 거 1명을 골라야 돼. 그럼 5가지가 나오겠죠. OC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5가지라고 할게. 그래서 1번이 선택돼서 1번을 갖고 갔어. 끝. 그 다음 나머지 4명은 자기 자신 거 말고 남의 거 갖고 가야 되니까 9에서 답은 4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 게 아닌 남의 거 들고 튀었다. 그럼 교란이 아니라 수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못 풉니다. 교란순열로.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706에 노가다죠. 706의 1번은.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요. 공식으로 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 노가다다. 지금 5g, 5g, 그 다음에 10g, 그 다음 몇 g? 15g 짜리가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X계, Y계, Z계라고 하면 5X 플러스 10Y 플러스 15Z가 합쳐진 무게인데 그게 50g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노가다. 근데 노가다 띄더라도 좀 현명하게 띄어야겠죠. 5로 다 약분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있어요. 항상 맨 끝에 잘 읽어보세요. 단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 있는지 없어요. 여기는. 선생님 왜요? 단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가 차이예요? 맨 끝에 꼭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단 X, Y, Z 5g, 10g, 15g 중 사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슨 뜻이냐? 적어도 하나는 써야 된대. 그 말 뜻은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10, 0, 0, 0, 5, 0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선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10, 0, 0도 말이 되는 거고 0, 5, 0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 써 있어요? 그러네. 여기 문장에 써 있었네. 그럼 얘는 이런 거 제외해야 돼. 최소 하나씩이니까 여기 Z에다 1 넣으면 Y도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5니까 5로 시작하겠죠. 얘가 1이면 얘가 2면 4에다 3 더하면 7이니까 3으로 시작하겠지.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6에다 3 더하면 9니까 얘는 1. 최소한 Z에 1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Z에 2 넣으면 되겠죠. 6이야. 여기다 1 넣었어. 2니까 8이니까 2 되고 2 넣었어. 그러면 4에다가 6 더하면 0이니까 얘는 0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3 넣으면 무조건 깨지겠지. 무조건 하나가 3이면 얘가 1인데 얘가 0 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모두 몇 가지인가? 하나, 둘, 셋, 4가지. 답 1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다음 또. 706번까지 넣었고요. 707번부터 712번에서는 708번에 몇 번이야? 아이씨.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또 안 되는 거야. 자, 갈게. 1,000원짜리 5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 3장.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못 버는 이유인 거지. 10,000원짜리 2장.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과 금액이야. 자, 방법은 내가 어떻게 찾자 그랬지? 내가 가진 돈에
1씩 더해서 곱하고 빼기 1 해주면 된다 그랬지. 왜 1 빼? 맨 끝에 뭐라고 써있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뺀다. 돈 안 내면 양아치 새끼지. 그럼 72에서 1을 빼니까 71가지다 라고. 방법은 71가지가 나오고. 근데 금액은 뭐라고 했어? 금액이면 혹시 돈이 충돌나니? 라는 거 따져봐야 돼. 자, 1,000원, 10,000원짜리 2장 있는데 5,000원짜리가 3장이면 오케이, 충돌나. 10,000원을 1장 낼지 2장 낼지 고민해야 되거든. 그 고민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 환전. 그럼 10,000원짜리 2장은 5,000원짜리 4장이니까 다운시키면 7장이 될 거야. 근데 이거 아주 좋은 문제다. 자이스토리에 있었던 거. 1,000원짜리 5장은 5,000원이니까 또 얘랑 충돌나. 또 환전. 그러면 5,000원짜리 7장이면 1,000원짜리 몇 장이지? 35장이야. 35장을 추가하니까 이제 5,000원짜리 몇 장 됐어? 40장 됐지. 그럼 이 문제는 다 없어요. 1,000원짜리 40장밖에 없는 거야. 그럼 금액은 어떻게 한다? 40에서 1 더한 다음에 0원 지불하는 거 빼야 되니까 1 다시 빼서 40가지가 되겠다. 문제가 뭘 구해달래? A랑 B를 더해달라 라고 나왔어요. 더하면 답이니까 111 정답이 되겠네. 다음 또 없어요? 712번까지? 진짜로? 요 정도는 700. 아니 너 이거 다 그려야 돼. 길은 없어. 아 근데 한 세트만 걸고 넘어지면 돼. 한 세트.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제이야. A에서 출발해서 B를 들렸다가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어? A에서 B를 갔어. 그 다음 B에서 E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 B에서 E, B에서 C 갔다가 E, B에서 D 갔다가 E, B에서 D 갔다가 C 갔다가 E, B에서 C 갔다가 D 갔다가 E 몇 가지 있었지? 5가지 있었지. 그럼 지금 A에 출발해서 B로 내려왔을 때가 5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A에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C. A에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지금 A에서 B로 갔을 때 파생되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3가지가 더 있단 말이야. C로 갔다 갈 수도 있고 D로 갔다 갈 수도 있겠지. 그럼 5가지가 몇 개 나와? 3가지 나오니까 답은 15가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또.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711, 712입니다. 711은 무조건 학교 시험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뭔가 이렇게 ABC가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연관지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넘어가도 돼요? 끝내요? 진짜죠? 어차피 오늘 검사할 거예요. 711, 712 없죠? 자, 그러면 순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칠판을 봐주세요. 변형 발전 던지세요. 600. 72? 어딨어? 672. 자, 672 한번 봐볼게요. 요것도 뭐, 이게 아까 711번이랑 똑같죠. 자, 672 같은 문제가 나오면요. 지금 A 더하기 BC가 짝수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절대 ABC를 한 번에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나는 2개의 숫자를 더해서 짝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내가 기억하라는 한 문장이 있었죠. 뭐였죠? 홀수를 홀수게 더하면 합은 홀수다. 그럼 지금 얘는 2개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짝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첫 번째, 홀수가 아예 없이 짝짝으로만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홀수가 2개 있어도 되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세분화로 볼게요. 선생님, A는 짝수로 고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짝수는 B랑 C를 곱해서 짝수니까 여기서 B와 C는 갈립니다. 어떻게? 짝짝이 되거나 홀짝이 되거나 짝홀이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뭘 쓴 거냐면 BC의 순서쌍을 쓴 거예요. 윗줄이 B, 밑에 줄이 C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찾는 순서쌍은 뭐냐면 짝짝짝, 짝홀짝, 짝짝홀 이렇게 세트가 3세트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숫자가 어디에요? 1부터 5까지. 자, 우리 제이가 불러볼까? 짝수 몇 개?
두 개 곱하기. 그 다음 첫 번째 짝짝 나와야 된대. 그럼 짝수가 어차피 몇 개니까. 그럼 두 개 곱하기 두 개니까 몇 개? 홀수 세 개, 짝수 두 개니까 몇 개? 짝수 두 개고 홀수 세 개니까. 그럼 요거 다 더하면 몇 개 나와? 16개지. 그럼 요거 16개 곱하면 여기서 32개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홀홀이래요. 그럼 여기서 또 BC를 나눠야겠네요. 우리 곱해서 홀홀 되려면 홀홀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싹 다 홀홀홀이에요. ABC가. 그럼 3, 3, 3. 그럼 9니까 실질적으로 9 곱한 얘는 27가지가 되겠다.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경우의 수를 찾아달라. 답은 59.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또 변형 발전 던지세요. 없어요? 그럼 진도 나가기요. 진도 나갑시다. 오늘 저랑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순열 조합은 저랑 거의 변형 발전은 저랑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말만 숙제로 나갈 거니까 정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잘 들으면 제가 아시다시피 오늘 똑같이 7시 10분에 보낼 테니까 똑바로 안 듣는다, 홍준영직 탄다 그러면 전 바로 늦게 보낼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없어요. 그냥 칠판 보세요. 제가 순열과 조합은 한 방에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놓치면 두 개 단어 싹 다 날라갑니다. 자, 가볼게.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자, 순열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조합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순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줄임말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배열. 그래서 순열이에요. 그럼 결국 순열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의 정의를 말해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왜 파란 색깔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일렬로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순서가 있다는 거야. 맨 앞, 중간, 마지막. 무조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건 순서가 바뀌는 것도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 지금 11명이 있는데 자, 내 앞에 5명 나와서 일렬로 좀 서볼래? 근데 앞에 설수록 선물을 많이 줄 거야 라고 하면 5명이 나와서 내가 앞에 설래 서로 싸울 거란 말이야. 왜? 쓰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선물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A가 앞에 서냐 뒤가 B에 서냐, B가 앞에 서냐 A가 뒤에 서냐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순서가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 문장으로 공식으로 어떻게 쓰냐?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NPR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문제를 읽고 순서가 있을 때는 P를 쓰는데 이거 안 까먹는 방법 있나요? 라고 하면 지금 방금 말했지. 앞에 올수록 선물을 많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서 뭐 할 거야? 피 튀기게 싸울 거지. 피 튀기잖아.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너네 이거 쓰고 있다. 자, 왜냐면 나중에 자격이 같을 때와 다를 때가 나와. 자, 이게 피를 또 언제 많이 쓰냐면 좋아하는 유형이 뭐 있냐면 자격이 다를 때야.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다르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이러는 거지. 자, 여기서 2명 나와서 회장, 부회장을 할 거야. 근데 회장은 연봉이 10억이야. 부회장은 연봉이 10,000원이야. 자, 어때? 너도 나도 내가 회장할래? 피 튀기게 싸울 거잖아. 이처럼 자격이 달라. 반장과 부반장, 회장과 부회장, 대표와 부대표. 이렇게 자격이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람들을 할 때는 항상 피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와 반대되는 문장은 여기다 쓰면 되겠네. 여긴 자격이 같을 때야. 자격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대표 2명, 반장 2명. 왜요? 어차피 반장 2명 나오면 얘네들은 월급 똑같아. 월급 똑같으면 내가 먼저 나오든 네가 뒤에 나오든 네가 뒤에 나오고 내가 앞에 나오든
어차피 나는 월급을 똑같이 만 원 줄 거면 싸울 필요가 없지. 그럴 때는 바로 조합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 일단 P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NPR의 공식은 뭐냐라고 하면 N부터 시작해서 계속 곱해라. 1씩 빼면서. 그럼 어디까지 곱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OP2를 구해라, OP4를 구하라고 할까? OP4를 구하라 그러면 5, 4, 3, 2 이게 4개가 될 때까지 결론적으로는 곱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마지막 수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 뺀 거에다 1 더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n-r에다가 1 더한 것까지 곱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또 OP2라고 하는 건 5 곱하기 4. 얘가 2개가 될 때까지 곱해라. 그래서 4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 빼고 1 더한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공식이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얘도 성질이 있나요? 그치, 얘도 성질이 있을 거야. 첫 번째, NP1은 뭐냐라는 거야. NP1은 얘들아 한글로 말해봐. 뭐야? 내 앞에 한 명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하는 거야. 한 명만 나오면 돼. 그럼 실질적으로 11명 있으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11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N명이면 몇 가지 나오겠어? N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NP는 항상 N이다. 여기가 1이면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2번, NP형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야. NP형은 뭐야? 내 앞에 아무도 나오지 말고 일렬로 서. 정말 아무도 안 나왔어. 그것도 한 가지로 봐준다는 거야. 진짜 나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NP형도 1이다라는 거야. 모든 수의 NP형은 다 1이다라고 보면 돼. 아셨죠? 3번. 만약에 NPN은 뭐냐라는 거야. NPN. NPN은 뭐야? 여기 다 나와. 다 나와서 일렬로 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 나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냥 N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거든. 따라서 NPN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남김없이 일렬로 세울 때 그냥 내가 이러는 거지. 여기서 꼭 굳이 3명을 뽑지 말고 야 그냥 내 앞에 다 나와. 다 나와서 일렬로 서. 그럼 여기 아무도 안 남아있단 말이야. 아무도 남김없이 여기 다 나와서 일렬로 설 때는 우리가 그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n 팩토리얼은 다시 말하면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하는 일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방금처럼 내 앞에 11명, 내 앞에 일렬로 나와서 전부 다 서. 그러면 11p 11이니까 11 팩토리얼이라고 말하면 되고 걔는 1부터 11까지 곱한 거랑 정답이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팩토리얼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다? 남김없이 일렬로 세울 때. 남김이 있다. 그럼 무조건 못 써요. 팩토리얼은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요럴 때 바로 순열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순열이 좋아하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쭉 봐볼게. 순열이 좋아하는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것도 있고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을 때를 찾을 때가 있거든. 자, 한번 가볼게. 순열이 좋아하는 유형. 빈출 유형이죠.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야.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근데 있잖아. 요거를 선생님 이 깊은 뜻을 언제 이해할지 모르겠어. 이게 이웃할 때는 솔직히 쉬워. 이웃할 때는 걔네들을 다 테이프로 묶어버리면 돼. 무슨 뜻이냐면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A, B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A, B를 테이프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A, B를 테이프로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아니라 하나, 둘, 셋, 4명이 되는 거야. 한 몸으로 봐주면 돼, 쟤네들을. 그러면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을 써주면 되겠지. 형님, 왜 여기서 팩토리얼을 써요? 남김없이 세울 거니까. 근데 일렬로 세운 다음에 A, B가 그러는 거야. 내가 앞에 설래, 내가 뒤에 설래. 지네들끼리도 싸운단 말이야. 그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2팩을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웃하지 않을 때예요. 이웃하지 않다고 하면 애들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선생님, 저 그래도 공부 좀 했던 애예요.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요.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뺄게요. 맞는 거 같지? 맞잖아. 전체에서 이웃할 때 빼면 이웃하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로 대답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예요. 요게 언제까지만 되는지 아세요? 이 공식이? 이 방법이? 이 방법은 요 이웃할 때 명수가 2명일 때까지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A, B, C, D, E, F가 있는데 A, B, C를 이웃하지 말래.
얘네 이웃하면 안 돼. 얘네들은 무조건 다 떨어뜨려 앉아. 그럼 애들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전체에서 A, B, C를 묶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팩에다가 지네들끼리 싸움하는 3팩 곱해서 요걸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전체에서 A, B, C 이웃할 때를 뺐어요. 이 뺀 되는 이 경우의 수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잘못된 포함된 게 있어. 뭘까? A, B는 이웃하고 C는 떨어져 있는 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왜냐면 우린 뺀 게 뭐만 뺐어요? A, B, C 셋이 다 이웃할 때만 뺐거든요. 근데 이 뺀 나머지는 얘가 있다니까요. 얘가. 얘도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또 멍청하게? 선생님 2명 이웃할 때를 찾을게요. 또 2명 이웃한 거 찾습니다. C 왕따 시키고 또 B, C 이웃한 거 찾아서 A 왕따 시키고. 와, 이거 경우의 수 너무 많아요. 잘못하다가 중복해서 빼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답이 오히려 크거나 작거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아예 쓰지 말라 그래요. 보셨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이렇게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무조건 제발 부탁이야. 제발이야. 이 중에 한 명은 쓰겠지. 홍준영이 아닌 게 안타까운 거고.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무조건 사이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사이. 이거는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다 쓸 수 있어요. 무조건 공식입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뭐냐? 자, 첫 번째. 선생님은 특히 이 경우의 수 순혈조합 문제 풀 때는 앞으로 너네들한테 그렇게 설명할 거거든. 내가 꼭 지시 내리듯이 항상 문제 풀어. 선생님도 실제로도 그래. 실제로도 선생님 특히 여기 혼자 교재 연구할 때 시켜요. 내가 꼭 문제 풀면서 자, 너네 저기 가서 앉아. 자, 여기 나와봐. 여기 빼봐. 그렇게 시키는 존재로 하면 언제 팩토리를 써야 되고 언제 P를 써야 되고 언제 C 써야 되는지가 명확해. 잘 봐. 여기서 얘네 이웃하지 말래. C, D, B, C, D.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러는 거야.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야. 쟤네 이웃하지 않게 한번 시켜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코딩인 거지. 내가 하는 대로 쟤네들을 움직인다고 보면 돼. 첫 번째, BCD 밖에 나가. BCD를 먼저 방 내보내버려. 문 밖으로. 그럼 누구만 남았어? A, E, F 남았어. 그럼 내가 A, E, F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네 저기 일렬로 서봐, 일단. 그럼 3명이 일렬로 쓸 거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쓸 거야. 그래서 진짜로 A, E, F가 섰다고 칠게. 쪼로로. 됐지? 그 다음 내가 다시 문을 열어주면서 BCD한테 말해. BCD, 저기 A, E, F 앉아있지? 네. 너네 A, E, F 사이에 의자 갖고 앉아.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자기 의자를 들고 갈 거야. 가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3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BCD가 일렬로 앉을 거예요. 그럼 4개의 공간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의자 중에 3개의 의자를 선택해서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앉든지 간에 절대 BCD는 이웃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웃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반대 명수부터 먼저 안 치고 그 사이에 이웃하지 말라는 존재를 끼워서 넣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일단 순열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면 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순열조합까지는 또 무리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수학 공부할 때 마지막은 항상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아마 어느 학원을 다니나 그럴 거예요. 어느 학원을 다니나 제일 열심히 할 때는 언제예요? 다항식의 연산은 아마 존나 열심히 해요. 제일 쉬운 걸 존나 열심히 해요. 제일 어려운 쪽은 대충 그냥 그러면서 이제 위안 삼죠. 걱정 마. 이건 1학년 2학기야. 오케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존나 좋아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돼서 할 걸. 그때 돼서 내가 머리가 안 되는 거였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일 힘을 낼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편해야 나중에 1학년 들어가서 이때쯤이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일 거란 말이야. 1학기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때 조금 이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했지만 겨울방학이 1학기를 책임지고 여름방학이 2학기를 책임져요. 여러분 중간기말 사이가 진짜 짧아요. 그때는 수행평가도 졸라 많아요. 그래서 뭐 경우에서 팩토리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그게 하필 홍준영이니까 문제인데 그런 데는 또 우리가 빠지지 않죠. 여러분들의 특징, 남들 끼는 건 다 껴요. 근데 남들 안 낄 때는 문제는 뭐냐, 혼자 들어가서 막 어버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아마 경우에서 쪽은 지나가다 웬만한 예비고를 붙잡고 너 경우에서 잘하니? 그럼 다 못한대. 왜? 그러면은 다항식의 연산만 존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다 똑같아. 인강 봐도 다항식의 연산. 학원 다니면서 특강 들어도 다항식의 연산. 그때는 뭐 책도 졸라 이쁘게 넘기잖아. 이렇게 탁 이쁘게 착 적어가지고 문제도 존나 이쁘게 풀어. 이렇게 다 나중에 막 경우에서 쪽 가면 뭐 그냥 뻥뻥 뚫려 있고 뭐 대충 내가 쓴 것도 적혀 있고. 자, 갈게요. 두 번째, 이 P가 좋아하는 순열이 좋아하는 유형 두 번째는 교대로입니다. 교대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일렬로 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대로도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져. 1번 인원수가 같다. 인원수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남자 넷, 여자 넷. 남자 셋, 여자 넷. 요렇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건데 교대로 남녀 쓸 거래.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인원수가 똑같냐, 남자와 여자가 인원수가 다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 왜 그런지 볼게. 우선 이러는 거야. 남자 넷, 여자 넷이 있을 때 내가 이러는 거지. 남자, 일로 와봐. 너네 일단 일렬로 쭉 서봐봐. 그럼 남자들이 일렬로 쓸 거야. 4팩이 되겠지.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 그 다음 내가 이러는 거야. 여학생들 일로 와봐. 저기 남학생들 서 있지. 네. 너네 교대로 서야 돼. 교대로 서야 되니까 첫 번째, 너네 남자의 오른쪽에 가서 한 명씩 다 앉아봐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 여자들이 가서 일렬로 앉는 거야. 4팩 이렇게. 근데 이러는 거지. 선생님 왜 오른쪽에만 앉아요? 왼쪽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도 여남 오케이, 교대로 되잖아. 그래서 걔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야. 남자도 일렬로 세우고 여자도 일렬로 세우되 앞이 여자부터냐 앞이 남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지. 근데 인원수가 다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자가 만약에 많다고 칠게. 자, 여학생들 일로 와봐. 너네 가서 일렬로 서. 그럼 여학생들이 4팩으로 일렬로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섰어. 그 다음 내가 남학생들한테 이러는 거야. 남학생, 저기 여학생들 서 있지? 네. 여학생들 쪽에 가서 오른쪽에 좀 서볼래? 네. 그래서 남자.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여남. 근데 왼쪽에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여가 붙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인원수가 다를 때는 남자, 여자가 순서가 무조건 고정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그냥 남자가 일렬로 쓰고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 무조건. 그래서 얘랑 차이점이 일단은 당연히 명수가 다르면 팩토리얼은 다를 거야. 근데 이 뒤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냐 두 가지냐가 갈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두 번째로 순열이 좋아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전식 배열도 있고 자리에 앉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리에 앉는 게 거의 원탑이에요. 애들 오지게 못합니다. 진짜 거기는 솔직히 말하면 재능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있죠. 이렇게 준영이 만들 때 이렇게 섞었을 거 아니야. 성격, 외모, 재능 뭐 이런 거 섞었을 거 아니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다항식의 연산부터 선생님이 봤을 때 함수 다 필요 없고 경우의 수 파트 빼놓고는 마음대로 섞어도 돼. 노력만 많으면 돼. 노력만 이빠이 넣으면 돼. 근데 솔직히 이제 경우의 수 쪽 오면 이제 재능을 조금 추가해야 돼요. 재능을 이제 여기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준영이 같은 경우는 흐를까봐 이제 앉는 거지. 나머지들을 졸라 채우고 막 표면 장력으로 넘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재능 됐다 그냥 버려. 그래서 앉는 거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제 다른 것들보다 이제 재능을 더 듬뿍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선생님이 좀 재밌어하는 파트고 그냥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재능을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재능과 노력까지 같이 추가가 된다면 땡큐고 만약에 자기가 이 경우의 수 파트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분명히 미안해. 선생님은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
이 경우의 수 순혈조합 파트는 한 개는 한번 부딪혀요. 리미트. 한 개에 한번 부딪힐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나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한 번은 부딪힐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딪히고 나서 뚫고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이제 부딪히고 꺾이는 학생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 이제 뚫고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계에서 계속 놀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특히 이 경우의 수 순혈조합은 막 드라마틱하게 2학년, 3학년 문제를 내진 않아요. 딱 1학년 수준에서 경순조를 내기 때문에 이 한계에서 부딪히면서 놀아도 웬만해서는 문제 다 풀릴 거고요. 그 이상으로 원하는 건 못 풀어도 돼요. 까이거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대표 문제들만 한번 풀리면서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이 봤을 때 다른 거 다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그래도 조금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는 문제들만 풀어볼게. 724번 한번 풀어봐봐. 724번. 우찬아, 선생님한테 4시 되면 말해. 4시 됐는데 아직도 진도 나가고 있다. 그럼 나 불러. 왜냐면 멈춰야 돼, 진도를. 복습해야 돼, 복습. 시간 많이 안 줄 거예요.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막 2, 3학년처럼 오래 걸려서 풀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빈아, 우리 저번 시간에 대수 등비 나갔냐? 등비 수열 안 나갔어? 등차 수열의 합은? 했지? 그럼 오늘 등비지? 오케이. 갑자기 궁금했어.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 하지 않았어? 안 했을걸요? 아, 그래? 너 뭐, 너 아마 화목일 거 들었나 보다. 자, 가볼게. 자, 724번 보시면 상의와 하의가 두 종류씩 있대요. 두 세트, 하의도 두 세트. 그리고 색깔은 또 심지어 두 종류가 있대, 색깔은. 뭐 종이 인형 입혀보는 거 당연히 게임이 뭔지는 아시죠? 그럼 첫 번째, 상의를 A와 B 인형의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럼 상의를 입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하의를 입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 2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세 종류였니? 아, 세 종류야? 그럼 3P2라고 써야겠네. 세 개 중 두 개를 골라서 A, B 인형에 입혀야 되고 하의도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A, B 인형에 입혀야 돼. 그럼 이제 입혔다고 칠게.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색깔은 색칠이 안 돼 있어. 그럼 색칠을 칠하면 되니까 상의를 입은 A, B 인형에다가 두 가지 색깔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2팩이 될 거고 하의도 똑같이 두 개의 색깔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2팩이 되겠다. 그래서 3이 6이니까 6 곱하기니까 12 곱하기 12에서 정답은 몇? 144가지다. 맨 끝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727번 시작. 근데 경우에서 아예 처음 한다. 순혈조합. 자기 아예 처음이다. 공수원에서.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럼 그래도 뭐 P랑 C는 뭔지는 알아보네. 그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행여를 나갈 수 있을까? 6픽인데
자, 같이 해볼게요. 0, 0, 1, 2, 3, 4 중에 3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 건데 짝수래요. 그럼 여러분 짝수가 되려면 맨 끝에가 뭐여야 돼요? 그치, 0 아니면 2 아니면 4 이렇게 3가지 경우에서 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숫자를 넣을게요. 자, 맨 앞에 0이 왔으면 0은 이미 썼는데 맨 앞에가 100의 자리 숫자니까 0은 못 와요.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습니까? 4가지 올 수 있어요. 그럼 1이 왔다고 칠게요. 0은 이미 사용했고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자리에도 4개가 되겠죠. 왜? 0이 하나 추가될 거니까 4가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16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맨 끝에 2가 왔으면요.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0도 못 사용하니까 1, 3, 4밖에 뭐니까 여기 3가지예요. 그럼 1 왔다 칠게요. 2는 썼고요. 그럼 가운데 몇 개 올 수 있어요? 4개 올 수 있으니까 얘는 12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12가지가 될 거니까 둘이 더하면 24가지, 둘이 더하면 정답은 40가지. 답은 40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수를 만들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된다? 여기에 몇 개 올 수 있지? 여기 왔다면 누구 올 수 있지? 여기 뭐 올 수 있지? 하나하나 따지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릿수 문제는 이 자연수 만드는 문제는 뭐가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이 문제는 0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이가 나요.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문제에서 0이 있다. 아, 그럼 골치 아파져요. 왜? 얘처럼 맨 앞에 0을 못 오고 나머지들이 온다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애초에 0이 없었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1, 2, 3, 4, 5, 6 갖다만 숫자를 만들 거래. 그럼 너무 쉽지. 이거 갖다가 세 자리 숫자 만든다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 서로 다른 6개 중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6P3이에요, 답이. 이렇게 0이 없으면 엄청 편해져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0이 꽝 끼는 순간 이걸 못 써요. P가 다 날아가요. 왜?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어떻게 찾아야 돼? 7개 중에서 3개를 만드는데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저는요 7P3을 써버릴게요. 왜? 그냥 7개 중에 3개 골라서 나열할게요. 그러면 새끼야 문제 생기잖아. 뭐? 맨 앞이 0이 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7P3에서요 맨 앞이 0이 왔다는 가정하에 6개 갖다가 만들 수 있는 2개 6P2를 뺄게요. 해도 아주 좋은 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0이 들어갔을 때는 여사건을 써도 되는데 근데 왜 얘는 여사건 안 쓰셨어요? 와 이게 0이 2개여서 그래. 이게 같은 게 2개 있으면 또 P 쓰는 게 또 골치가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는 짝수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푸는 걸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729번에 2번이요. 729에 2번. 힘들지 않아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 6명을 나열할 텐데 A, B는 이웃하래요. 그냥 A, B 묶어버리세요. 너네들은 묶어. 근데 CD는 이웃하지 말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나가, 너 바깥으로. 내보내, CD. 그럼 내 눈앞에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부터 먼저 일렬로 세워요. 그리고 A, B 막 지들끼리 자리 바꿀 거 아니야? 테이프 안에서. 이펙해요. 그래서 진짜 A, B가 이렇게 앉았고 여기 E, F 앉았다고 칠게요. 그 다음 내가 이러는 거지. CD 들어와. 저기 애들 앉아있지. 너네 저 사이사이에 의자 갖고 앉아. 몇 군데 있어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4개의 의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앉으면 되겠죠. 끝. 그래서 정답은 6, 2, 12에다가 4, 3, 12 곱하면 되니까 정답은 또 144. 이렇게 답이 나온다. 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뭔가 이웃하지 마! 그럼 걔네들 일단 내보내세요. 그리고 무조건 사이사이에 앉힌다 라고 하면 좀 쉬워요.
뒷장 넘어가서 732번 시작. 의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의자가 그려져 있으면 애들 못 풀더라고. 아, 힘들다요. 졸라 힘들어요. 이거 누구 거지? 이거 누가 누구 같다, 이거. 아싸. 가져오면 양아치겠지? 너네들이 신고할 거잖아. 같이 갈까요? 자, 가볼게요. 자, 남자 넷, 여자 넷, 부부가 있대요. 이렇게 네 쌍이. 근데 그 무조건 부부는 서로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면, 남자를 먼저 앉힐 거야. 왜? 어차피 남자 옆에는 누구 앉을 거야? 여자인데 아무 여자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기 와이프가 앉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다. 또 꼴에 배웠다고 나한테. 아, 선생님 남자 4명 4팩, 여자 4팩. 이거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곱하기 2. 왜? 남녀 교대로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뭐냐면 남자까지 앉은 거 좋아요. 4팩. 앉고. 근데 그 다음에 여자를 세울 건데 이 4팩은 뭐죠? 남의 남편 옆에 남의 여자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야, 그러면 이거는 이혼 숙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잘못하다가는 나는 솔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고, 여자들은 무조건 저기 자기 남편들 서 있죠? 가서 무조건 앉으세요. 그럼 얘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서는 경우의 수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왼쪽에 설지 오른쪽에 설지 두 가지를 따져주면 되겠다. 문제가 뭘 찾아야 돼? 경우의 수. 그럼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 이렇게밖에 없더라라는 거. 자, 한 문제 더 할게. 733 시작. 밑에 있는 거. 의자에 현혹되지 마라. 의자는 그냥 몇 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려준 거고, 왜? 저렇게 못 푼대? 그치. 쏟았어. 재능을 붓다가 엉뚱한 데 쏟은 거지. 수건 위에 막 이런 거 흡수되게. 다 주워 담지도 못해. 자, 가볼까요? 저라면 이렇게 풀게요. 1학년은 이웃하지 말래요. 뭐예요? 1학년 나가. 다 나가. 그 다음 2학년 앉읍시다. 근데요, 선생님 양쪽 끝에는 2학년이 앉아야 된대요. 그럼 먼저 양쪽 끝에 앉을 2학년 5명 중에서 2명 골라서 앉힙시다. 선생님, 그럼 이제 2학년 2명 앉았죠? 그 다음 내가 이러는 거야. 2학년, 이제 2학년 사이에 가서 앉아. 그럼 곱하기 3배. 끝. 2학년이 앉는 경우의 수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야, 1학년 들어와봐. 저기 2학년들 앉아있지. 근데 양쪽 끝에는 2학년이 앉아야 하니까 너네들이 들어갈 자리는 4개 중 3개밖에 없어. 가서 앉아. 끝. 그럼 5, 4, 20에 6에 이 24개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결국 144에다가 20을 곱하면 되니까 정답은 288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장 넘어가고 뒷장 넘어가세요. 자, 이 페이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겁니다. 아, 이거 과연 바로 풀 수 있을까요? 741번에 1번 시작. 이 페이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누구 핸드폰이에요, 이거? 아우, 왜 이렇게 작살났네요? 저 비싼 핸드폰에. 아깝네요. 시키라 그랬어. 어떻게 앉으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그럼 좀 쉬워져요. 또, 준영이 또 신났다. 아씨. 원래 그런 이제 발달센터 이런 데 가면 막 엄청 좋아하거든요. 문제 풀리면. 근데 옛날에 이제 봉사활동 군대 있을 때 가봤는데요. 그 옆에 저런 친구 있고요. 가면요. 한 명은 되게 좋아하고, 한 명은 막 옆에서 막 재밌게 막 놀아주면서 좋아하고. 원래 좀 아픈 애들 그래요. 자, 가볼게요. 자, 741번 보면요. 의자가 지금 가운데 세 자리가 있고요. 맨 끝에 한 자리고 앞에 운전석이 있어요. 자, 제가 시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2명, 1학년 2명, 2학년 2명.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먼저 시킬게요. 선생님들 2명 중에 1명 운전석에 앉으세요. 2명 중에 1명 골라서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 1명 남았고, 그 다음 1학년 2명, 그 다음 2학년 2명 남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학년들은 무조건 같은 줄에 앉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1학년 일로 와봐. 너네가 앉을 때는 같이 앉으려고 하면 가운데 줄밖에 없네. 그러면 가운데 줄 의자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앉아. 그래서 1학년이 이렇게 앉았어. 그럼 이제 빈 의자 몇 개? 3개. 남은 사람 몇 명? 3명이니까 3명 마음대로 가서 앉으세요. 일렬로 남김없이 앉으면 되겠지. 3패.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정답은 72가지.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거지. 자, 2번 시작. 밑에 있는 문제 741번에 2번. 요건 조금 이제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똑같은데 잘 읽으세요. 영서야, 오늘 좀 아파? 아니야? 오늘따라 좀 많이 피곤해 보여, 근데. 피곤해?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피곤한 거야. 안 피곤하다 해? 모르겠어? 아유, 드디어 한계에 부딪힌 거야? 자, 가볼게요. 시키라니까? 시켜! 자, 첫 번째. 지금 선생님 2명, 1학년 2명, 2학년 2명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될 건 뭐지? 의자 개수에 비해 사람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캐치하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선생님 중에 1명 와서 여기 앉으세요. 그럼 2P1. 쟤랑 똑같아.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앉힐 거냐면 1학년을 앉힐 건데 1학년을 무조건 어떻게 앉혀야 된대? 무조건 같은 줄에 이웃해야 된대.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을 여기에 앉히는 거야. 맨 마지막 줄에. 그럼 1학년을 맨 마지막 줄에 앉는 경우의 수는 2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2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았어? 선생님 1명에 2학년 2명 남았거든. 그 3명은 아무데나 앉으면 돼, 빈자리. 의자가 몇 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라는 건 뭐예요? 말했잖아. 1학년이 이번에 가운데 줄에 앉는 거야. 첫 번째, 선생님들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들 앉힐게. 준영아, 이제 1학년들을 앉힐 건데, 1학년은 가운데 줄에 앉힐 거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가운데 줄에 앉힐 때 3P2 쓰는 친구들 진짜 많아. 얘들아, 왜 가운데 줄이 3P2면 안 되지? 3P2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3자리 중 2자리에 아무렇게나 1학년을 앉힌 거야. 근데 1학년은 어떻게 앉히라 그랬지? 이웃해서 앉으라 그랬어. 그럼 1학년은 무조건 붙어서 앉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앉던가, 이렇게 앉던가. 무조건 1학년은 요렇게밖에 못 앉아. 그래서 2가지가 나와. 그리고 이렇게 앉기로 했으면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2팩. 그래서 1학년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선 똑같지. 남은 4명들 빈자리 3개 찾아가서 앉으세요. 끝. 요거 2개 더한 게 정답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라 그랬잖아. 저렇게 3자리가 있는데 1학년 2명을 앉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떨어져 앉으면 안 되잖아. 그럼 먼저 붙어 앉는 경우의 수 세볼까? 1가지, 2가지. 그 다음 지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네. 2팩.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 시간 라스트 문제 742번 수능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대학을 갔을지 못 갔을지 확인해 봅시다. 742번 시작. 월수금 아린이 저번에 못 받은 개념 노트. 아린이는 좀 이따가 주간 테스트랑 풀면 될 것 같고, 아린이는 애들 복습 시간에 주간 테스트를 차라리 풀자. 똑같이. 자, 끝내볼게요. 수능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간다. 어린이랑 어른을 앉힐 건데 어른은 무조건 줄마다 하나씩 앉아야 된대. 그럼 물어볼게. 어른 2명이 예를 들면 준영이랑 우찬이라고 생각해 볼게. 첫 줄에 준영이가 앉고 둘째 줄에 우찬이가 앉을지, 첫 줄에 우찬이가 앉고 둘째 줄에 준영이가 앉을지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 우찬이가 앉기로 하고 둘째 줄에 준영이가 앉기로 했어. 근데 앉더라도 또 경우의 수가 나눠져. 우찬이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지 2가지, 준영이가 3줄 맨 끝이냐 가운데나 반대쪽 끝이냐에 따라서 또 3가지가 앉아. 그래서 진짜 우찬이가 이제 여기 앉았고 여기에 준영이가 앉았다고 칠게. 이제 앉았지. 그 다음 남은 자리 몇 자리? 3자리. 어린이 몇 명? 3명. 너네 가서 마음대로 앉아도 돼. 곱하기 3팩. 그래서 12 곱하기 6 해서 정답은 72가지. 이렇게 되겠지. 답은 밑에 복이었나요? 복이었니 아니었니? 모르겠네. 안 써있네. 아무튼 답은 72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시다. 5분간.